안녕하세요. 오늘도 일본어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영상은 여러분들과 오샤베리를 하려고 해요. 오샤베리의 한국어는요, 수다입니다. 자, 오늘의 오샤베리 테마는요, 일본어이고요. 일본어 중에서도 이제이유 관련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지난 7월 27일에는 이제이유 결과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제이유는 일본에 유학을 갈 때 봐야 되는 시험인데 매해 6월과 11월 두 번 치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월에 입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는 이 6월이에요. 이 6월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은 뒤에 이제 준비가 조금 수월한데 여기서 점수가 조금 낮거나 그러면은 이제 11월 시험 준비를 좀 빡세게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저희 학생들은 6월 시험 결과가 좋은 편이었어요. 좀 희망을 가지고 11월도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제이유 시험 결과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왜냐면 저도 이 이제이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전에 봤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유학을 간 게 2003년이었고요. 2003년 그해 12월에는 2급 시험을 봤어요. 무엇에요? JLPT요. 이때는 N이 붙기 전이었고 시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마찬가지로 12월에 그때는 1급을 봤었던 것 같고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4년에는요. 6월과 11월에 이제이유라는 시험도 봤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에 다시 6월 11월에 이제이유를 보고 2006년 4월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학 기간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공부한 케이스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의 폭망 사례를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언제 가기로 마음 먹었냐면은 2001년 여름에 일본에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유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나서 저한테 들었던 가장 큰 걱정거리의 1위는 유학 비용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흑수저였거든요. 그래서 유학 비용을 자기가 알바를 해서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 생활비의 목표가 500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정도는 필요하죠. 근데 이 당시에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였냐면요. 시급은 1600에서 2000원 선이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급이죠. 근데 제가 하루에 6시간씩 2,000원 잡을게요. 6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12,000원을 벌잖아요. 그렇게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제 수입은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30만 원을 고스란히 모아서 500만 원을 모으려니까 단순 계산으로 1년하고도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이거를 온전히 모을 수만 있어도 1년 4개월 모을 법한데 문제는 이것만 모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최대한 아껴서 20만 원씩을 저축을 해서 저 500만 원을 모은다고 치니까 2년이 좀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유학을 마음먹으면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 시간이 돈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 돈을 다른 데 더 써야겠다는 생각은 진짜 들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이렇게 1년, 2년 안에 유학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통 일본에 유학을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은요, 일본어 학교라는 곳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를 이제 컨택을 하고요.
거기에 입학비하고 수업료를 보통은 6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개월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학기 시작 전에 다시 6개월치를 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한 학기 6개월치의 학비는 약 300만 원 정도이고요. 뭐 평균 잡아서요. 비싼 데는 더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처음에 입학할 때는 입학비가 듭니다. 이거를 하면은 대략 한 400 정도라고 잡을게요.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본 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통장 잔고가 있어요. 통장에 내가 얼마 정도가 있어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는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때 기억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잔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잔고 2천에다가 실제로 필요한 돈이죠. 그 다음에 내 학비 뭐 400,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쓸 집을 구하고 할 생활비 500만 원을 생각하면은 약 3천만 원이라는 유학 비용이 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아이를 떼버려도 1,000만 원의 비용은 필요한 거죠. 근데 제 알바비는 한 달에 열심히 일해도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으로 요 1,000만 원을 모으려니까 너무 아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등장한 아이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준비했던 시기는 2002년이었는데 2002년 하면 뭐 떠올리세요? 그쵸, 월드컵이 있었죠. 한일 공동개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홀에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 왁구라고 하는데요. 인원이 2배로 증원이 된 해가 요때였어요. 그래서 1,800명인가를 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노렸고요. 이 워홀 비자가 참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일단 이 일본 학교로 가게 되면은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아르바이트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사라진 취학 비자 기준입니다. 지금은 일본 학교를 가더라도 유학 비자를 받게 되는데, 유학 비자는 일주일에 28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워크홀 비자는요, 유흥업소가 아니라면, 뭐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큰 제약은 없어요. 시간상의 제약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통장 잔고가 270인가가 있었으면은 괜찮았어요. 270과 2천만 원의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홀 비자를 어떻게든 따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였던 이 500만 원을 내 스스로 모을 수 있다면은 저는 유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그래도 희망이 보였죠.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30만 원을 온전히 모아도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에서 학원비가 그때도 한 10만 원 정도는 했었거든요. 7, 8만 원, 10만 원. 그럼 이 돈을 또 떼버리고 나면은 이 기간이 곱하기 2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시간을 줄이고, 제일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일본어 공부? 일본 가서 하면 되지. 어차피 가서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돈을 빨리 벌어서 가는 게 제일 우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이 엄청 어리석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 학원에 다녀서 들었던 10만 원이라는 돈은 나를 위한 투자였고 미래의 시간을 당길 수 있었는데, 이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가서 어학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이 5년이지 20대 5년은 정말 큰 시간이에요. 자, 제가 왜 이 5년이란 시간이 들었냐면요, 먼저 이 돈을 준비하는데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시기를 잘못 잡은 거였습니다. 일본에 언제 갔냐면요, 2003년에 6월 29일 비행기로 갔어요.
6월달은 정말 애매한 시기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4월에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이제 국회 예산이 결정이 되면서 4월부터가 그 해의 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걸 계산을 안 하고 정말 애매한 시기에 갔는데, 그나마 이때는 유학생들이 많은 시기여서 일본어 학교가 4월 학기, 7월 학기, 10월 학기, 12월 학기에 입학생들을 봤던 정말 일본 유학 러쉬였던 시기였어요. 저는 운 좋게 이 7월 학기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중간 학기가 없었으면은 와, 이제 뭘 하고 있었을지 상상도 안 돼요. 자, 일본어 학교도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일본어 학교를 알아봤는데 먼저 이 입학금과 학비를 내고 가야 된다는데 저는 일단 이 돈이 없었습니다. 심각했죠. 하지만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제가 실제로 가져간 돈은 48만 9천 엔이라는 돈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 돈이 이제 어떻게 쪼개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룸메이트와 함께 갔고요. 언니하고 저하고 집을 구했는데 집의 월세는 6만 5천 엔짜리, 일본에서는 이걸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희로 치면은 이제 목조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을 빌리는데 27만 5천 엔이 들었습니다. 이거를요, 둘이 나눠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부담금은 13만 7,500엔이었고요. 언니와 저는 한 달에 4만 엔씩을 모아서 이 돈으로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같이 먹는 식비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생필품을 사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매달 4만 원의 고정비가 생긴 거죠. 자, 일본에 가서 이 집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저희 엄마도 같이 갔었는데,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일본어를 못하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정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학교에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일본어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일본어 학교에서 청강생이라는 것으로 저를 받아줬어요. 저는 워킹 비자였기 때문에 비자를 학교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도 괜찮았었거든요. 대신에 청강생으로 들어갈 때 입학금 포함해서 7만 엔이라는 돈이 들었고, 매달 4만 엔씩을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그러므로 저의 고정비는 4만 엔으로 다시 금액이 추가되면서 총 8만 엔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돈 4만,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는 돈 4만,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개통했기 때문에 핸드폰 통신비가 들었고요. 그 외에 이동할 때 전철이라든지 식비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었으므로 정말 한 달에 아껴 살아도 10만 엔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져간 돈은 48만 9천 엔이었어요. 이 돈에서 집을 구하는데 드는 돈과 학교에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나면은 20만 엔 정도가 들었고요. 이 돈을 빼고 나면 제 수중에 남은 돈은 28만 정도라고 칠게요. 28만으로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려면은요, 한 달에 10만 엔씩으로 살아도 두 달을 조금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학은요, 일본어는 두 달 만에 이렇게 성장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외국어는 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간과했던 거고,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면 저는 일본에 가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면요, 먼저 알바처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알바생을 구하는지 알아야겠죠.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가게 앞에다가 자기네 알바 구한다는 공고문을 내는 거예요. 하리가미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타운워크 같은 소택자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알바 소식이 실려 있는 책자예요. 이걸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시간대, 그런 지역에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실려 있는 정보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플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그멘트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알바를 구한대요. 바로 가가지고 저 여기서 알바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일본에서는 사실은 실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연락처에다가 전화를 거는데 뭐 요즘은 어플에다가 뭐 이력서 해놓고 거기다가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전의 얘기니까요. 자, 여기다 전화를 걸 건데 전화를 걸 때도 영업시간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식당에다가 12시나 뭐 저녁 한참 바쁠 때 전화해서 알바 구하시나요? 하면은 이 아이의 센스가 벌써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시간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지금 알바를 구하고 있냐? 나 알바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 날짜를 잡게 되거든요. 그럼 면접 보는 날에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근데 먼저 이 전화라는 거를 통과를 해야지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를 배울 때요, 사실은 전화가 제일 어려워요. 최고봉. 왜냐면 상대방의 얼굴이 안 보이고 내 제스처 같은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의사 전달 능력이 훨씬 떨어지고 전화 음감에 따라서도 잘 안 들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모시모시라는 말 한마디에도 외국인 티가 빡 나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아웃인 거예요. 아, 자기네는 외국어긴 안 뽑는다. 미안하다. 지금은 알바생 안 뽑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JLPT에 대해서 뭐 1급이 있어도 2급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사람들이랑 통화해서 제대로 대화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미 아웃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면접까지 가는데도 뭐 몇 번을 거절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제가 얼마나 못했냐면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이분이 그래도 상냥한 분이셨어요. 저한테 도치라노 카타 데스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도치라노 카타 데스까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건데 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도치라가 어느 쪽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해석이 당장 안 되고 전화 통화 중이니까 뭐 사전을 찾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바하려고 전화했던 데가 식당이었거든요.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럼 보면은 위에서 이제 홀 스텝을 구하고 키친 스텝을 구한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을 희망하냐를 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도 좋아요 라는 뜻으로 도치라 데모이 데스라고 대답을 했죠. 아주 당당하게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정말 침묵 하시더니, 아, 죄송해요. 저희는 외국인은 안 뽑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소개받은 일도 안 되고, 세븐일레븐은 안 되고, 맥도날드 안 되고, 뭐 동네에 있는 알바처는 죄다 전화는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안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다 안 됐어요. 뭐 진짜 안 되다 하다 못해서, 아, 이때 평균 시급이 800에서 900선이었는데 나를 이 반값인 뭐 400엔만 돼도 좋으니까 써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 가잖아요. 왜냐면 다달이 나갈 돈은 뭐 10만 정도는 아예 고정적으로 나갔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갖고 온 돈이 줄다 못해서 1000엔이 된 날이 옵니다. 진짜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이날 이제 공중전화 앞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너무 걸기가 싫은 거예요.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내 부족함이 막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일본 가가지고 바로 알바 구하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안 그래도 같이 일본 왔다가 좀 나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간 엄마인데 거기다 또 돈을 보내달라고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초년이었고 다음날 언니하고 같이 또 돈을 모은 날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SOS를
구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급하게 돈을 받아서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그렇다고 알바를 안 할 순 없잖아요. 진짜 하다 못해 어딜 갔냐면요, 하로워크라는 데에 갔어요. 헬로워크라고 해서 이제 일자리 소개해주는 곳인데, 신주쿠에 가면은요, 외국인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이제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가서 제 첫 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뭐 진짜 소위 말하는 멍멍이 고생은 뭐 이제 일을 하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유학에 대한 어떻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같이 뭐 비용도 고민이고 언어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전문가하고 상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 준비는 가능한 한 많이 해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현지에 가서 적응이 수월합니다. 그래야지 가서 바로 알바도 구할 수 있고 생활이 유지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알바를 구하지 못하고 엄마한테 돈을 또 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못 구하고 고용센터 가가지고 그 보란티 하시는 분들이 대신 면접 봐주시고 어플 잡아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뭐 일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돈을 모으는 기간 가서 히라가나부터 다시 시작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2년 반, 여기도 시기 잘못 잡았었잖아요. 시기를 잘 잡았으면 반년은 또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 뭐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기반은 제가 언어 준비, 유학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되게 두서없이 정말 저 혼자 오샤베리를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일본 가실 분들, 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시험 준비 먼저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시험 준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일본어로 말할 회화 공부를 한다? 이거는 엄청 제가 한 것과 똑같이 그냥 가야 할 곳을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대화 주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8월에 다시 만나요.